자, 네오비 독소지향 225회 지금부터 그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믹스, 섞다, 섞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저쪽은 왜 저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아, 들려요? 저 구석에 있으니까 열심히 앉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진짜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늘 하게 돼서 여행도 갔다 오셨잖아요. 아, 그 전이고. 자, pay attention. 자, 여기 보겠습니다. 믹스, 섞다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가 섞다라는 이 책을, 그러니까 저자 안성은은 섞기에서 어떤 그 새로운 마케팅의 힙한 브랜드, 가장 잘 나가는 분들을 찾은 거예요. 자, 저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이분은 책이 딱 2권밖에 없어요. 드디어 팔리기 시작됐다도 저희 독서지향에서 한번 했어요. 제가 추천해서. 이분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국내외 히트한 브랜드를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이게 히트한 책인가? 라면서 봤는데 이 국내의 성공 사례의 보물창고를 이 책 이름에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고. 이분의 원래 전공은 일리노이스 주립대학교 경영학과 전공이에요. 그래서 와갖고 유수의 광고회사에서 많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게 잘 나가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주변에 잘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나도 갑자기 잘리면 뭘 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브랜드 미디어가 되기로 해갖고 본인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브랜드보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이분은 브랜드에 미친 남자라고 할 정도로 브랜드에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전문적이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진중한 단어와 보이라는 가벼운 단어를 섞어서 브랜드보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임팩트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임팩트, 영향력 있다라는 뜻이죠. 임팩트, 그래서 이 임팩트는 임팩트에 미친 브랜드에 미친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아요. 제가 이 서칭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고 몇 번을 뒤져봤는데 나이는 나오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추정하건대 한 45세에서 50세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침이 말라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일단 물을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섞어라 믹스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키워드도 믹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 그 다음에 핫한 브랜드의 비밀을 이 저자 안승훈은 믹스에서 찾은 거예요. 섞어라 라는 뜻이죠. 자, 잘 섞어야 히트하는 세대인데 어떻게 하면 히트할 수 있을까? 저자 안성훈은 아버님이 광고 카피라이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을 때부터 어떤 밥상머리에서 광고에 관한 브랜드, 마케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는 아버지랑 그런 광고에 대해 일을 들면서 아빠의 책 서재에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때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봤대요. 포지셔닝이라는 책은 우리도 옛날에 했지만 고객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지셔닝이라는 게 자리 잡다, 위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근데 고객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첫 자리, 제일 처음에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하면 어디죠? 두 번째 높은 산은? 사람들이 이렇게 첫 번째 그 사례들이 입적은 해야지만 기억을 하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이버가 뭘로 검색을 떴죠? 이게 검색하는 걸로 해갖고 그 다음에 쿠팡. 저는 쿠팡을 아직도 쓰고 있질 않아요. 근데 돈은 4,900원씩 내고 있어요. 넷플릭스를 한번 볼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쿠팡하면 뭐로 유명하죠? 로켓배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첫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저는 안전하면 볼버라고 여기서 치긴 했는데 저는 BMW인 줄 알았어요. 안전하면. 뭐 제가 원하는 차는 뭐 벤츠 뭐 이런 거였는데 볼버가 제일 안전하다는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에르메스 하면 여자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핸드백인데 수제 핸드백이에요. 근데 이게 몇백부터 조그만 이 파우치 몇백부터 정말 1억 2천 정도까지 할 정도로 정말 수제 최고의 브랜드에서 켈리 시리즈 같은 건 기본이 한 3, 4천 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핸드백 하면 뭐 보통 샤넬, 루비통 뭐 이런 것만 있는데 근데 에르메스보다 더 비싼 건 또 콜롬비아라고 악어백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차체에 두고 여하튼 인간의 머릿속에 고객의 머릿속에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요 밑에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새로운 사다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몇 년을 고민하다 찾은 게 믹스였어요. 믹스. 그래서 이 믹스 책은 저자 안성은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쌓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섞어서 만든 책이 이 믹스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이 믹스 책이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있죠. 그 책하고 오래된 그레이트북하고 같이 나란히 책이 팔리는 책이라고 자랑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히트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섞어서 히트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제일 잘 섞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창업자이십니다. 손정희는 돈이 없던 젊은 시절에 손정희는 날마다 300개의 낱말 카드를 섞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아이디어를 했는데 1년에 무려 250개의 아이디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이분은 돈이 없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그 음성 전자 번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전자회사에 팔았어요. 그게 보니까 샤프라는 요새는 좀 없어졌지만 샤프라는 전자회사에 팔아서 1억 원에 팔았대. 1억 엔에 팔았대요. 1억 엔이 우리나라 또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갖고 창업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렇게 제일 잘 섞은 사람의 예를 손정희를 들었고 이게 섞는 게 단어만 섞는 게 아니에요. 패션도 섞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저기 파이렉스라고 23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폴로 랄퍼에 가면 한 40불 정도 하는 티예요. 면티예요. 그 면티를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길거리의 어떤 그 유행의 브랜드의 신이라 하는 이 버질 아블로 사람이 손만 댔다 하면 럭셔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50불, 40불 하는 40불 하는 그 티에다가 버질 아블로가 3%의 맙을 벌려요. 그다음에 배경과 원 제품은 그대로 가져다 배경과 맥락과 3%만 바꾸면 이게 럭셔리 변해서 보통 $500 이렇게 팔려. 근데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줄을 서서 나라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질 아브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루비통의 크리에이티브 아트 디렉터로 영입이 되면서 정말 최고의 그 루비통의 그 주가를 상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분이 옆에 그 에비앙도 있고 이게 신발, 나이키 신발이에요. 이 나이키 신발에다가 이분의 특장이 이렇게 타이를 메꾸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집어넣는 거. 그래서 3%만 바꿔서 보통 우리 신발이 20만 원이나 30만 원이에요. 제일 비싼 게. 이 사람이 만들면 기본이 200에서 300 정도로 받았고 없어서 못 받고 이 버질 아블로라는 분이 202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희귀암으로 해서 한 4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신발이 1,100만 원의 경매에 나. 뭐 이케아 제품이나 IBM 상수 같은 거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런 브랜드입니다. 저는 버질 아블로, 제가 루비통을 좋아했지만 버질 아블로 이름은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답니다. 자, 이 책의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섞으면 물건이 팔린다. 섞으면 물건이 팔린다. 두 번째는 섞으면 사람이 팔린다. 세 번째 섞으면 모든 것이 팔린다. 그러니 섞어라라는 묘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섞어라. 그 다음에 A급과 B급, 상식과 비상식, 기술과 인간, 사기업과 NGO.
따분함과 즐거움을 섞어라. 올드와 뉴를 섞어라. 필수품과 사치품을 섞어라. 읽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려니까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 30분 이내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는 것만 했습니다.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섞어라. 1부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위가 좀 잘렸네요, 사진이. 자, 다윗과 골리앗을 섞어라. 이 모노클이란 잡지는 나온 게 2007년인데 2008년에가 경제 공황이 있었던 때요. 그다음에 2007년도가 애플 핸드폰이 나왔던 시기라 모든 잡지 책이 다 디지털로 가는 그런 경황이었는데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종군 기자였던 타일러 브렐러라는 분이 공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비즈니스맨 같은 사람들이 잡지책하고 경제지하고 에코노미지하고 GQ 남성 패션 잡지랍니다. 이걸 2개를 들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믹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믹스에서 나온 책이 모노클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모노클이라는 책은 많이도 발매도 안 해요. 정기 구독자는 한 2만 정도 되고 보통 나오는 거 한 10만 부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노클을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명함으로 불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광고주하고 잡지사가 이렇게 가불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는 정말 연봉이 최소 1년에 3억 이상, 3억, 최하가 3억, 그 다음에 한 1년에 10번 이상 해외 스케줄을 다니는 그런 1% 부자들이 보는 잡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여기다 광고를 내기 위해서 100만 불을 기부를 하고 에디터를 얻어서 광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잡지책을 갖고 다니는 것만 해도 최고의 명함이라고 불리는 이 잡지책은 에코노믹 잡지, 경제지하고 남성 패션 잡지를 섞은 거라고 믹스해서 섞은 다윗의 최신의 사례라고 보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A급과 B급 얘기할 때 짝퉁이 많다는 것은 브랜드가 성공했다라는 브랜드예요. 짝퉁이 많다는 것. 그래서 그 원래 명품 브랜드에서 짝퉁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요새는 짝퉁을 베끼는 진퉁도 있죠. 이케아 이 프라타 백 같은 거를 발렌시아가에서 베껴가지고 정말 1달러도 안 하는 그 백을 갖다가 2,150만 원에서 2,000배 이상 비싸게 했는데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퉁이 많은 이런 브랜드.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마, 원래 스포츠웨어 퓨마인데 머리를 볶아가지고 퓨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고. 치마도 있고 악마도 있고 정말 나이키 같은 것도 나이키가 아니고 NICE 그래서 나이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악마도 뭐 구라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강남스타일의 싸이 보이시잖아요. 이 강남스타일의 싸이는 이건 뭐냐? 춤은 뭐예요? 저렴하게. 그 다음에 슈트, 옷은 클래식하게. 그래서 A급과 B급을 섞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MZ 아이들이 요새 MZ 아이들은 명품이 일상이자 재미나는 놀이랍니다. 우리는 옛날에 백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지고 있다가 딸한테 물려주거나 이렇게 주잖아. 얘네들은 비싼 돈 주고 샀다가 자기네가 좀 가지고 있다 재미가 없으면 리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메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준에 맞추려면 명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급은 주류, B급은 비주류 이런 게 아니고 B급은 길거리의 문화 이런 브랜드를 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전 매력을 주기 위해서. 그 옆에 보면은 게셔니스타에서 우리 강아지 그림 나오죠? 이게 뭐냐 대표적인 패션 모델인 사랑이라는 상식을 깬 거예요. 이 뉴욕에 살고 있는 김미아라는 작가가 자기 남편의 목둘레와 강아지 목둘레가 비슷한 걸 발견하고 우연히 그냥 남편의 옷을 입혔어요.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강아지가 벌어들이는 모델료만 여기고 그 부수적인 건 따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식과 비상식을 깬 거. 밑에 있는 쿠키는 뭐죠? 슈프림 쿠키죠? 이 슈프림이라는 건 옛날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콜라보를 하기 전까지는.
길거리 패션의 아이콘이 슈프림인데 처음으로 대두가 된 게 이 슈프림에서 그 루비통의 로고를 집어넣어 갖고 이게 스노우보드인가 스키보드 같은 거 이렇게 길거리 타고 다니는 걸 만들어 갖고 고소를 당했어 루비통한테. 근데 결국은 몇 년 후에는 루비통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랑 같이 콜라보하자. 그래서 얘네들이 콜라보하고 원래 쿠키뿐만이 아니고 뭐 벽돌도 있고 뭐 오토바도 있고 수십 가지 카드도 있고 많이 내놨어요. 길거리 문화가 섞여가지고 새로 나온 브랜드예요. 이 벽돌 같은 거는 이 슈프림 쪽이 다시 팔았는데 80만 원 정도에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애플 로고죠. 원래 애플은 컴퓨터 회사예요. 근데 원래 기존의 컴퓨터 회사들은 컴퓨터 이름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IBM, 라디오 이런 이상한 이름이 많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컴퓨터에 자기가 만든 컴퓨터 회사를 애플이라고 그랬어요. 애플도 사과인데 한입 베어먹은 사과예요. 아주 친숙한 사과. 그러니까 이 컴퓨터 회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름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여기서는 인간과 기술 섞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인간과 기술 섞기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삼성전자는 항상 강조할 때 기술의 삼성, 기술의 삼성을 강조해요. 근데 이 애플은 기술이란 말은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느냐? 인간을 둬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스티브 잡스는 주인공이 제품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사용 설명서가 없을 정도로 편해야 되는 거고 편리한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제품이 아닌 사람에게 둬요. 그게 인간의 핵심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think difference, 다르게 생각하다의 핵심이 인간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 회사는 인간과 기술을 하면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따분함과 즐거움을 섞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밀가루, 곰표 밀가루 표금이 이렇게 많은 그 콜라보를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들여다봤더니 정말 곰표 맥주 있죠? 그게 있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전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게 맛이 좋은 건지는 몰랐는데 2018년도인가 정말 유통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최고의 하이네켄하고 또 뭐죠? 카스를 제치고 1등을 한 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곰표 밀가루 표공 대한제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 곰표 밀가루를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모르더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그 MZ세대들한테 지금 세대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했다가 솔루션을 뭐로 잡았냐? 과거하고 콜라보라는 걸 솔루션으로 잡았대. 그래서 3년 동안 20여 가지의 브랜드의 제품을 콜라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곰표 밀가루는 100색의 가루잖아요. 그 자기의 100색의 가루에 맞게 여기 나와 있는 팝콘도 있고 그 다음에 티셔츠, 곰표 패딩은 근데 실제로 입고 다니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셨나요, 여러분은? 티셔츠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크림도 있고 퐁퐁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MZ세대들에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들이 곰표 표검을 가지고 놀게 하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런 브랜드를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했는데 점점 익숙해짐으로 해서 정말 밀가루 업계, 따분한 밀가루 업계에서 홀로 저렇게 즐거움을 심은 다음에 지금 곰표, 표검의 맥주는 정말 클래식한 브랜드로 바뀌어지고 있다래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좀 감명적인 그 표지 있죠? 원래 구찌가 73살이나 되는 오래된 브랜드예요. 명품 브랜드예요. 그 명품 브랜드가 정말 침몰해 가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34살의 톰 포드라는 어떤 신입 크리에이터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 관능적인 프로노 시크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명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그대로 두고 껍질만 가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움을 입혀서 지금은 올드하고 뉴를 입힌 새로운 구찌의 부활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필수품과 사치품을 섞어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분이 버질 아블로라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공은 건축학이었어요. 그리고 인턴도 팬디에 가서 잠깐 한 그 기록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길거리 유행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루비통에서 자기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손만 대면 정말 다 럭셔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럭셔리의 본질이 사람들이 갖고 싶다고 갈망하는 것이 럭셔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조금만 손댄 것 자체가 왜 럭셔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100% 럭셔리를 해서 이 사람이 물건만 만들었다면 줄을 서서 다 하고 완판 행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루비통에 정말 대부호로 올라서 1, 2위로 올라가는 부호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신발은 필수품이죠. 필수품에다가 이 사람이 3% 편집 조합을 해서 오면은 이 필수품이 사치품을 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섞으면 사람이 팔린다. 아까 첫 번째는 물건이 팔린다 했죠. 두 번째는 사람이 팔린다예요. 모범생과 날라리, 본캐와 부캐, 덕후와 방송국, 창조자와 무광자, 세일즈맨과 디자인을 섞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모범생과 날라리를 섞어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22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날라리와 모범생을 섞어라 라고 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왔는데 원래 대통령 하면 권위가 있고 부귀가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유머스럽고 시민스러운 아기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도록 90도로 폴도 이렇게 엎이는 사진이든지 아기를 보기 위해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아기에게 빵긋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의 이 날라리 대통령한테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퇴임 직전까지 거의 50%의 어떤 지지율을 받고서 퇴임하고도 자서전이 나왔는데 500만 부가 팔려서 정말 인기를 부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본캐와 부캐를 섞어라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시영이라는 작가는 저는 연예인은 잘 몰랐어요. 이시영은 잘 몰랐는데 이시영이 원래 연예인이었는데 보통은 운동선수들이 연예인으로 가는 경우는 많은데 연예인이 운동선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분은 운동을 잘했는지 우리나라 권투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나서부터 이분이 이시영이 권투 선수를 하면 정말 올림픽 경기가 열릴 정도로 많은 사람 인기를 부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직업은 연예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뭘로 바뀌었죠? 권투 선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분은 권투 선수도 가지고 있고 부캐를 가지고 있는 게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액션 스타라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체력이 좋다 보니까 100대 명산을 돌아다니는 산악 유튜버도 하고 틱톡 많은 플로어를 가지고 있는 본캐와 부캐를 섞은 이시영입니다. 연예인. 그 다음에 아까 드디어 팔리시다는 이 안성은이 자기가 자기 책이 안 팔려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어떤 편집장이 SNS를 해보라 그래서 스스로 미디어가 돼서 I am 미디어가 돼서 자기 책이 올라가니까 미디어에서 많이 알려지니까 자기가 이렇게 책을 내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요분 누구시죠? 피카소죠? 정말 유명하신 피카소죠. 이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정말 잘 그렸대요. 아버지가 미술 선생님이셨나 봐요. 근데 어린 피카소를 보니까 정말 미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의 수제자라고 봐요. 아빠가 정말 아들의 그림 솜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얘를 좀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애에 올인할 정도로 올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카소가 26살 이전에 죽었다면 세상에서 미술 사조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26살 때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미술사에서 이 그림이 가장 혁명적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혁명이라고 불리는 큐비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 우리 그 피카소 하면 입체파라고 들고 있죠. 왜 유명하냐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창작의 주체가 자연과 사물에서 인간의 사고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있는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피카소부터 그 기점이 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게 큐비즘이라고 해요. 입체파.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아비뇽의 처녀들은 여러 가지 그 거장의 작품들을 보고 훔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비뇽의 처녀들은 세잔느의 다시점, 시각을 베낀 거고요. 그 다음에 앵글의 왜곡된 형태를, 엘그로코의 인체와 포즈, 색감을, 마티즈의 색채를 훔쳤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조각의 원시적 표현 기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이상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티 안 나게 섞어서 자기 그림을 만든 거예요. 이게 피카소가 이때부터 현대 미술사의 유명한 창시자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창작물은 독창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장들의 그림을 갖다가 훔쳐서, 아까 훔친다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보고 베껴서 믹스한다는 걸 얘기해서, 믹스해서 자기 그림 작품에 티 안 나게 섞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카소에서 2부를 끝내고 3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섞으면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읽으면서 정말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걸 스스로 뜨듬으면서 섞으면 팔린다. 한국과 세계를 섞어라 있었죠. 거기서 누가 있었습니까? 얼터네티브 파 이날치 장영규가 한국의 국악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계의 팝을 섞은 노래 있었죠. 범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올려드리려 했더니 우리 김혜주 대표님이 올리셔서 전부들 한번 보셨죠. 저는 이 범 내려온다를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정말 그 곡이 원래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세계 우리나라를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말 아이디어가 특이하고 정말 믹스를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악이 이때 떴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국악에 뭐 예산을 많이 달라 어쩌죠. 이 장영유가 만든 범 내려온 곡 하나로 정말 국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니까 정말 좀 촌스럽고 우습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발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범 내려온다.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5억 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홍보를 너무 잘해서 아마 관광국에서 그걸 만든 사람들은 특진 아니고 특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시골과 도시를 섞어라 있었죠? 시골과 도시로. 그거는 이제 그 JTBC에서 만든, 나영석 씨가 한 게 아니더라고. JTBC에서 만든 건데, 우리 그 아이돌의 대표주자 핑클의 이효리가 이상순 씨하고 결혼하면서 그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 어떤 방송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 내려가서 효린의 민박을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효린의 민박은 그 도시인들이 꿈꾸는 이상형을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효리의 어떤 세련된 시골 라이프를 보면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감각과 어떤 시골의 고요함을 찾아서 어디에서 볼 수 없던 힙한 새로움이 탄생됐고 정말 최고의 시청률을 찍은 JTBC 예능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효리를 보면서 그녀의 그 스타일을 이효리판 킴포크 라이프라고, 건강하고 소탈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이효리를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언니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효리 끝나고 그리고 제가 여기 또 하고 싶은 게 한국과 세계를 섞어라 해서 이형이 그 한복 디자인 아십니까? 근데 옛날에 그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한복을 일본의 한국의 기모노라는 이름을 명칭을 붙였대요. 근데 그
이형희 씨가 유럽에서 패션쇼 바람의 옷이라는 원래 그분이 한복 웃도리 띄어버리고 치마만 입혀갖고 이렇게 바람에 따라 곡선과 형태가 틀리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패션쇼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한복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주신 분이 이형희 한복 디자이너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떻게 한국의 기모노로나 알려진 옷을 갖다가 한복이 우리나라 옛날에 겨울연가 아시죠? 유명한.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맨날 우리나라 조센진 그랬는데 겨울연가를 보고 배 누구죠? 이제 배를 보고 조센진이란 말이 정말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문화훈장 정도를 줘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아직 나왔네요. 도시와 시골을 섞어라. 아이돌의 속에 이효리가 이상수치가 내려와서 도시와 시골을 섞어서 힙한 차원이 다른 어떤 환상을 보여줬던 거죠. 마지막입니다. 익숙함과 낯설음을 섞어라라고 있어요. 익숙함과 우리 나영석 PD의 연봉이 37억이에요. 37억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이 TVN을 만든 CJ 사장 월급이 23억이었대요. 부사장이 좀 더 높더라고요. 26억이라고 해요. 근데 37억이라는 연봉이 책정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나 PD의 썩는 능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 PD가 배낭여행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은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았어요? 할배를 찾았어요. 그래서 꽃보다 할배라는 시리즈 배낭여행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알쿵달쿵 다투고 막 이런 거 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최고의 시청을 부과하고 나니까 꽃보다 누나 그다음 점점 인기는 없었지만 꽃보다 청춘. 근데 나영석 PD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시는 분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1박 2일도 있었고 그리고 최신에 봤던 게 윤 레스토랑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이게 보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뻔한 것들을 섞어가지고는 히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극과 극, 상어를 꽝 부딪히면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하고 어울리지 않는 할아버지들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히트를 해서 배낭여행의 신드롬을 최신까지도 아직까지도 나영석 PD가 하는 거 보면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책의 얘기는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자 안상원이 얘기하는 믹스, 이 시대의 최고 전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믹스라는 게 왜 최고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최고의 창작자 피카소가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었어요.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뭐라 그랬죠? 훔친다. 아까 훔친다라는 뜻은 남의 거장의 작품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갖다 믹스한다는 걸 훔친다는 표현한 거예요.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창의성의 비밀은 그 창의성의 원천을 숨기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거장이 한 말이에요. 믹스라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순수한 독창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거 빼놓고는 독창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행위는 세상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썩는 것이다 라고 이미 이 두 거장으로부터 증명이 됐습니다. 안 넘어가. 됐어요. 너무 많은 시대, 너무 많은 경쟁의 시대라 그랬죠? 정말 우리가 하루에 듣는 광고가 3천여 가지가 된대요. 그 3천여 가지 중에서 우리 머릿속에 남는 최초의 자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 차별화되는 게 있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 섞어야 된다. 잘 섞는데 어떻게 섞는다? 쌓고 정리하고 믹스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섞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끝까지 말씀을 피우네요. 섞어라. 저자 얘기하는 섞으면 기적이 생긴다고 얘기하셨어요. 믹스. 이 세상에 히트하는 것들의 중심에는 믹스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섞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마친 PPT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